여러분은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풀기 어려운 질문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친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나를 알기 위해 글을 쓴 사람, 16세기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입니다. 그의 대표작인 수상록은 세상과 자신을 향한 깊은 성찰을 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적 에세이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이 책은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히 고찰하고 기록하며 인간 본연의 모습을 탐구한 몽테뉴의 지적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몽테뉴는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 이해가 타인 이해와 세상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몽테뉴는 16세기 프랑스 귀족이자 법관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38세가 되던 해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자신의 고향인 페리그르의 영진의 고요한 탑에 틀어박히게 됩니다. 마치 은둔자와 같은 삶을 선택한 것이죠. 그는 그곳에서 약 20년 동안 오로지 자신에 대한 글을 쓰는데 몰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몽테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관찰하기 위해 글을 쓴다. 그에게 철학은 아카데미에서 논해지는 추상적이고 고답적인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철학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상에서 느끼는 미묘한 감정, 반복되는 습관, 피할 수 없는 실수, 그리고 인간 내면에 깊이 자리한 욕망까지 그 모든 것을 철저히 들여다보고 기록했습니다. 수상록에는 정치적 격변, 종교적 갈등, 인간의 유한성을 일깨우는 죽음, 그리고 복잡다단한 우정 등 다양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이 모든 주제를 다루면서도 항상 그 중심에 나라는 인간을 놓았습니다. 외부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를 통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통로로 삼았던 겁니다. 이런 그의 글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게 합니다. 몽테뉴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호기심으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의 근원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왜 어떤 사람을 싫어하게 될까? 죽음은 두려운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그에게 회의주의라는 철학적 태도를 정립하게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이것이 바로 몽테뉴가 추구한 회의주의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판단이나 지식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언제든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겸손한 인식입니다. 그는 어떤 생각이나 믿음에도 섣부른 확신을 갖지 않고 항상 유보의 여지를 두는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지식과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자 동시에 사고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회의주의적 태도는 결국 타인에 대한 깊은 관용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알기에 타인의 삶과 성향을 쉽게 비난하거나 경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몽테뉴는 당시 유럽인들에게 야만인으로 치부되던 남미의 원주민들이 식인을 행하는 문화까지도 그들 나름의 맥락과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야만인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자연스럽고 순수할 수 있다. 이 말은 당시의 편견과 아집을 깨트리는 매우 파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몽테뉴는 우리 자신의 잣대로 타인을 재단하기보다 그들의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이야기할 때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죠. 몽테뉴는 인간을 완벽하거나 일관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모순과 불완전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인간은 때로는 용감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위기 앞에서는 비겁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만 다음 날은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는 이런 인간의 양면성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나 자신의 주제가 너무도 다양하고 유동적이어서 한 번도 완전한 모습을 포착할 수 없었다. 몽테뉴는 자신을 흐르는 강물에 비유합니다.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듯 인간 역시 정체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단 하나의 정의나 고정된 특성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이러한 변화무쌍함이야말로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몽테뉴의 태도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겪는 완벽주의 강박과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완전함, 모순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자기 이해의 시작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며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 오히려 독특한 개성과 매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삶의 유한성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죽음에 대해 끊임없이 고찰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단순히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철학의 진정한 목적은 죽음을 배우는 것이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죽음을 자주 떠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죽음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으로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몽테뉴는 죽음만을 준비하며 현재의 삶을 소홀히 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을 사는 것이다. 그에게 철학은 죽음을 정복하거나 초월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죽음을 삶의 일부로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삶의 소중함과 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역설적인 지혜를 전해줍니다. 이러한 몽테뉴의 통찰은 덧없는 삶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아야 할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미셸 드 몽테뉴의 글은 약 500년 전에 쓰였지만 그 내용은 놀랍도록 지금 우리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빠르게 변화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자아를 마주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과 끊임없는 비교에 시달리고 사회는 우리에게 완벽하고 성공적인 삶을 강요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고 헤매곤 합니다. 몽테뉴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조언합니다. 너 자신과 친해져라. 그러면 외부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갇히지 말고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권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며 자신을 채찍질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안의 모순과 불안, 편견까지도 마주보고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진정한 자기 수용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비난이나 칭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굳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몽테뉴의 수상록은 불완전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단단한 내면의 기둥을 세우는 지혜를 선사합니다. 미셸 드 몽테뉴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주제로 한 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보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 나를 보려고 글을 썼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몽테뉴 철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바깥 세상을 탐험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을 탐험하며 인간 본연의 모습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의 소상록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감정, 판단, 습관, 그리고 욕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과 같습니다. 수상록은 방대한 분량의 글이지만 한 편 한 편이 짧은 에세이처럼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루에 단 한 문장씩이라도 몽테뉴의 글을 음미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흔들리는 나를 이해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진정한 나를 찾고 싶다면 몽테뉴와 함께 천천히 자기 성찰의 여정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